5월 12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는 이벤트라고 하는 주제예요. 일반적인 백엔드 프로그래밍하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벤트예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겪는 어떤 사건이에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기한테 막 뭔가 해댄다고요. 그거를 이제 막 당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사건으로 치는 거죠. 사용자가 뭔가 클릭했다던가 마우스가 올라갔다던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페이지가 로딩된 직후 혹은 페이지 종료 직전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뭔가 이미지를 클릭했다 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벤트 감지 함수가 있어요. on이라는 함수거든요. on이라는 함수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로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감지해라 라고 하면은 이 on이라는 함수 안에서 클릭 이벤트를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값이 아니라 수행할 동작이죠. 동작을 이 on함수의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콜백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는 정확하게 jQuery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한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클릭했을 때 동작할 내용을 코딩하면 되는 거죠. 크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이벤트 핸들러하고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HTML 태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이름을 소개했죠. 아무 태그나 붙잡고 온 클릭이라고 하면은 HTML 태그 속성이잖아요. 요 다운표 안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에요. 이거 보면 되게 웃겨요, 사실은. test.html. 자, 이렇게 하면 요 버튼은 아무 기능이 없다 그랬어요. 얘는 백날 클릭해봐야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온 클릭이라고 하면 이 다운표 영역 안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콘솔 클릭했을 때 헬로 월드가 10번 출력돼. 10번 출력됐으니까 여기 10이라고 뜬 거예요. 플러스 i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이게 뭐야?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섞여갖고. 이러니까 스파게티 소리를 듣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함수를 만들어 놓고 버튼 클릭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많이 짜요. 그럼 그나마 섞여 있는 게 좀 덜 하잖아요. 아주 안 섞이진 않지만. 자, 지금 들리세요? 네, 마우스,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아, 여기 지금 2페이지? 여기요? 아, 아니구나. 여기가 2페이지. 여기부터?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여기서 뭐 별다른 얘기 안 해서 다행이네, 그럼.
자, 그럼 여기부터 얘기 다시 하죠. 자, jQuery 이벤트는 그 자바스크립트 순정하고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클릭, 이거는 똑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이벤트예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눌렀다 뗀 거죠. DBL 클릭은 더블 클릭할 때요. 그 다음에 마우스 다운은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예요. 마우스 업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뗐을 때. 근데 얘는 잘 안 써요. 클릭이 있으니까. 마우스 무브는 어떤 div 태그, 어떤 태그가 있으면 그 위에서 마우스가 막 움직일 때. 마우스 오버는 밖에 있던 마우스 커서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우스 아웃은 이 안에 있던 커서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근데 여기 이름이 제가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마우스 엔터하고 리브였는지 오버하고 아웃이었는지 제가 지금 바닐라 스크립트하고 jQuery가 요게 좀 다르거든요. 이름이. 이게 좀 헷갈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 명시된 게 잘못됐으면은 PDF를 한번 다시 배포할게요. 자, 일단은 이벤트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첫 교시 예제는 그냥 몸풀기용으로 마우스 요거 기본 이벤트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 예제입니다. div 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태그 안에 마우스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한번 누릅니다.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클릭. 마우스가 움직여요. 자, 기본적인 이벤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는 예제예요. 이벤트를 감지할 HTML 태그를 리스너라고 하나 넣고요. CSS 없으면 div 태그는 진짜 조그만할 거 아니에요. 글자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CSS로 약간 영역을 좀 여유 있게 잡아줬어요. 이건 뭐 의미 있는 CSS는 아니니까 적당히 요 정도 영역이구나 라는 거 감지할 정도면 되고요. jQuery 스크립트를 이제 CDN으로 받아왔습니다. CDN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온라인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DN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은 라이브러리를 온라인에 있는 라이브러리 바로 참조하는 거 다운로드 없이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플러그인 쯤부터 이게 플러그인이라는 게 우리한테 하면은 자르 파일 같은 거예요. 라이브러리 본격적으로 활용할 때쯤부터 CDN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id가 리스너인 요소. 달러 함수가 jQuery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생성자 파라미터로는 요 대상을 지칭하는 CSS 선택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HTML 태그를 이벤트 박스라는 객체로 받았어요. 자, 얘한테 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벤트 이름을 명시하면은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옆에 있는 콜백 함수가 실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화살표 함수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콜백 함수에는 이벤트 정보를 감지하는 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안 쓸 거면 파라미터 안 받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적어 놓으세요. 이벤트 함수는. 왜냐면은 파라미터를 받아놓고 안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필요할 때 파라미터 안 받아놓으면 좀 애매해지니까 그냥 무조건 파라미터 2 걸어 놓으세요. 어차피 이걸 변수 이름이니까 EVT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지만 그냥 무조건 파라미터 뭔가 하나 박아 놓으세요. 자, 이벤트 박스가 얘죠. 샵 리스너 요거.
그쵸? 그러니까 이 이벤트 박스를 클릭했을 때 여기가 실행한다라는 건데, 일단 current target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니까 지금 current target에 대한 요 객체랑 얘랑 똑같은 애겠죠. 지금은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얘랑 얘가 같은 거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멀티 이벤트 처리할 땐 얘가 좀 의미가 달라져요. 자, 이벤트 클릭된 자신한테 HTML 함수는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내용을 집어넣는 거였죠. 여기다 내용을 넣는 거예요. 여기 출력되는 메시지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쓸 일은 없는데 그 이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2.clientx, clienty, offsetx, offsety, screenx, screeny 이런 좌표 값을 좀 찍어봤어요. 이게 뭔 값이냐면은 자,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는 제가 여기를 클릭했다고 칠게요. HTML 문서 기준으로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오프셋 X와 오프셋 Y는 이 div 태그 기준으로 X좌표, Y좌표. 스크린 X와 스크린 Y는 모니터 기준으로 X좌표와 Y좌표. 이런 좌표 값을 가져와요. 프론트엔드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런 좌표 값을 가지고 뭔가 핸들링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뭔가 드래그 앤 드롭을 만든다거나 그러면은 이 마우스로 X좌표, Y좌표를 다 감지를 해야 되고요. 이 평면 좌표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2차 방정식 나와요. 2차 방정식을 구현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백엔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면 사실 전공이고 비전공이 어느 정도 가기는 해요. 프론트엔드야말로 사실 전공이 아니 이런 그 수학적인 거를 좀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서 이거는 전공 비전공을 떠나서 수학에 좀 친숙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자, DBL 클릭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메시지만 출력했어요. 자, 그럼 코드가 한 줄이니까 요 블록가로 빼고 이렇게 코드 출력할 수 있다 그랬죠. 밑에 거는 이렇게 한 줄만 넣었어요. 여기 요 괄호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괄호예요. 여기 요 소괄호라는 묶었잖아요. 요 괄호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괄호예요. 너무들 헷갈려 하길래 그냥 묶어놓은 거고. 자, jQuery 보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서 jQuery 코드를 검색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벤트 객체 점 클릭 그리고 콜백 함수 이렇게. 이 콜백 함수는 화살표 함수로 바꿔도 돼요. 이 받아야죠. 화살표 함수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얼마 전까지의 jQuery는 요 이벤트들이 전부 함수화돼 있었어요. 근데 jQuery가 버전업 되면서 얘네들이 전부 디플리케이트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신 jQuery는 모든 이벤트 처리를 on이라는 함수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이름에 따라서 이벤트를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옛날 코드니까 이런 코드 쓰실 거면은 도망가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jQuery 레퍼런스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클릭 작성하다 오타 났다.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쓴 거니까 에러 나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넣었다. 단지 문자 파라미터
이름이 바뀐 거니까 아무 동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프론트엔드는 자바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친절하지 않아요. 프론트엔드는 에러 나면 진짜 자기 실력껏 잡아야 돼, 에러를. 자바 에러 메시지가 얼마나 친절한 건데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해보시면, 아,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코드 패턴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벤트 종류들에 대해서 쭉 한번 나가봅시다. 자, 이거 예제, 첫 번째 예제니까 10분, 첫 번째 예제이긴 한데, 하나밖에 안 되니까 10분이면 되죠? 5분 더 쓸게요. 15분 동안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봅시다. 자, 이따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마우스 관련된 나머지 이벤트입니다. 아까 제가 마우스 아웃하고 오버가 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다 되네요. 자, 마우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지금 리스너 CSS 아까랑 똑같이 줬고요. div 태그도 똑같아요. 자, 얘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거기 마우스가 들어가면 마우스 오버랑 아웃이 발생했다라고 메시지만 바꿨어요. 자, 마우스가 들어가면 오버, 빠져나오면 아웃.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누르면 다운. 지금 누르고 있어요. 떼면은 업. 근데 이거는 클릭이 있으니까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업하고 다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버를 마우스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엔터. 그리고 마우스 아웃을 마우스가 벗어났다라고 해서 리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심하고 똑같이 또 동작하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아웃하고 오버를 쓰세요. 왜냐면은 아웃하고 오버는 바닐라 스크립트 이벤트고요. 엔터하고 리브는 jQuery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바닐라 쪽으로 조금 이제 포커스를 놓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 예제들은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어떤 시점에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예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발동하는지 그 시점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예제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별표 친 것들은 쓸 일이 많으니까 좀 기억하시는 뜻이에요. 이벤트 이름 뒤에 별표. 키 다운, 키보드를 누를 때, 키 업, 누르고 있다가 뗄 때, 키 프레스는 눌렀다가 뗄 때. 근데 이것도 클릭으로 보면 사실 프레스를 더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자, 키보드 관련 이벤트 볼게요. 자, 일단은 키보드를 쳐야 되니까 인풋 태그를 하나 넣었어요. id 리스너. 클래스 이벤트 박스랑 인풋 줬고요. 자, 이벤트 박스라고 해서 글자 크기랑 뭐 대충 잡아주고, 인풋, 색깔, 콘솔, 결과 출력할 영역. 여기도 색깔. 이벤트 박스라는 클래스는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잡아준 거고요. 인풋이랑 콘솔은 각각 색깔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판 태그로 리절트 1하고 여기 스판 태그로 리절트 2 있죠. 여기에 결과를 출력하려고 잡아놓은 영역인데 변수 값을 업하고 다운을 각각 숫자로 잡아놓고요. 리스너에서 키가 눌렀다 떨어지면 이 업을 1 증가시켜서 여기 세팅했어요. 자, 앞에 있으면은 그 후위 증감이 아니라 먼저 증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1 증가시키고 여기 HTML로 넣는다예요. 만약에 얘가 뒤에 있으면 일단 파라미터 전달한 다음에 증가해요. 그러니까 0을 먼저 세팅하고 그 다음에 1 올라가겠죠. 후위 증감하고 그 다음에 전위 증감.
다운은 키가 눌렀을 때. 자, 업이 되면은 리절트 1에다가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운이 되면은 여기 리절트 2에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구별되죠? 자, jQuery 코딩할 때 주의하실 게 jQuery 코딩할 때 이렇게 이게 워낙 객체 만드는 것 자체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인터넷 코드 찾아보면. 변수 하나 만들기 귀찮은 거지. 똑같잖아요. 코드상으로 똑같죠. 근데 이 달러 함수가 쓸 때마다 이 HTML 전체에서 소스를 한번 쭉 훑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에 맞는 객체를 찾아내요. 그러면 한 번 찾아서 재사용하는 게 낫지. 두 번이나 HTML 소스를 다 검색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 함수를 쓴 거를 만약에 한 번만 쓰고 말 거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 들어가도 되는데 달러 함수로 만든 객체를 2번 이상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변수로 담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키보드를 입력합니다. 헬로 월드 라고 입력하면은 업하고 다운이 계속 발생하니까 숫자가 1씩 올라가겠죠? 1, 2, 3,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엔터, 쉬프트, 그 다음에 한영키는 안 먹구나. 컨트롤, 아이씨, 포커스가 나왔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방향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글에도 다 가능하죠? 자, 키 다운은 근데 키보드를 독수리 탁법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치시는 경우. 봤어요, 지금?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발생해요. 다운은. 빼면 한 번 발생하고. 그러니까 다운은 사용자에 따라서 이벤트가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키프레스 이벤트입니다. 인풋 태그 똑같이 div 태그랑 잡고요. 자, 리스너에서 키프레스가 발생했을 때 리절트 1에다가 HTML 함수로 프레스를 1 증가시켜서 넣어라.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방향키 발생 안 하죠? 백스페이스 발생 안 하죠? 엔터는 먹어요. 쉬프트 지금 누르고 있어요. 발생 안 하죠?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키프레스 쓰면 안 돼요. 한글에서 발동을 안 해요. 외국 애들은 이럴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한글 쓸 일도 있으니까 만약에 키를 감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키프레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써야 되느냐? 다운은 중복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하나예요. 키 업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비밀번호로 포커스를 이동하고 싶으면 보통 탭키 누르죠. 근데 컴퓨터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엔터키 칩니다. 엔터키 쳤을 때 포커스 이동하죠. 지금 엔터키 눌렀거든요, 제가. 이거 자동 아니에요. 구현해줘야 돼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보통 생년월일 6자리 입력하고 6자리 다 짜면 그 옆 칸으로 자동으로 포커스 이동하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현해줘야 돼요. 자,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폼 태그 관련된 내용 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 여기 아까랑 똑같이 CSS 잡고요. 리스너가 들어왔을 때 리스너 객체 받았고 리절턴과 리절트2 객체 받았어요. 키업이 발생하면 키보드 이벤트인 경우는 이 파라미터로 키코드라는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키코드가 뭐냐면은 키보드 버튼에 부여되어 있는 일련 번호들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키코드라는 값이 되게 많이 나와요. 키코드, 키코드표 이렇게 검색하면은 키코드 정리표라고 해서 각각의 키보드 버튼에 부여되어 있는 일련 번호들이 쭉 나옵니다. 이 값이 2점 키코드 요 값이에요. 자, 리절트 1에다가 키코드 값을 그냥 뿌렸어요. 여기 리절트 1에다가. 여기서 키보드 입력하면 이렇게 키코드가 나오죠. 한글에 대해서도 키코드 나오고 엔터키 13, 백스페이스 8, 쉬프트 16. 자주 쓰는 키코드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엔터키는 13번이다. 백스페이스는 8번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쓸 일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인풋 태그 관련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 단원 보면 인풋 태그가 없어요. 퍼블리셔 반 할 때는 제가 인풋 태그 관련된 스크립트는 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5단원 끝나고 나서 인풋 태그 관련된 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엔터 땅 치면은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로 감지를 하죠.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키코드 값에 대해서 이제 감지하는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크롤 이벤트. 이거 좀 빡세요. 자, 제가 div 태그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 박스1이란 div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 div 태그에 일부러 그라디언트 배경 색깔 넣어놨어요. 단색으로 넣으면 스크롤 되는 게 티가 안 나잖아요. 스크롤 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려고 넣어놨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중에 스크롤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크롤은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걸 때 윈도우 객체, 웹브라우저 자체한테 걸어요. 웹브라우저 자체한테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지금 여기 스크롤에 대한 그 좌표 값을 쭉 출력하고 있는데, 자, 끝까지 갑니다. 스크롤 위치 잘 보세요. 끝까지 가면 다음 컨텐츠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또 끝까지 가면 다음 컨텐츠가 붙고요. 그래서 무한 스크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쓰는 마우스가 그냥 휠을 한번 휙 돌리면은 계속 가요. 자, 이런 기능을 무한 스크롤 내지는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하고요. 보통 모바일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죠. 자, 네이버 메인입니다. 자, 이마만큼의 높이가 웹페이지 문서 전체 높이죠. 이 높이를 문서의 높이, 즉 도큐멘트 헤이트라고 잡을게요. 웹브라우저는 이 페이지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못하죠. 웹브라우저는 한 요만큼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의 높이가 있겠죠? 이 높이를 윈도우 헤이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으면 한 여기 요쯤에 스크롤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스크롤바 옆에 이렇게 스크롤바 트랙이 있죠? 이게 미안하다 잠시만요.
자, 도큐멘트 웨이트랑 윈도우 웨이트, 그 다음에 스크롤바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스크롤바의 높이가요. 이 웹페이지의 스크롤바 트랙은요. 웹페이지의 전체 높이에 비례해요. 여기에. 그리고 스크롤바의 높이는 브라우저 창 높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크롤바가 이만큼 이동했죠. 이 값을 스크롤 탑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크롤 탑은 웹페이지의 제일 꼭대기부터 웹브라우저가 이만큼 왔다라는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스크롤바가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는 페이지 전체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스크롤 탑이 이만큼이라 그랬죠. 거기에 윈도우 헤이트를 더하면 도큐멘트 헤이트보다 작죠, 현재.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맨 끝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때는 스크롤 탑이 이만큼이죠. 윈도우 헤이트는 이만큼이죠.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헤이트가 도큐멘트 헤이트가 같죠. 그때는 브라우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고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자, 편의상 SWD라고 정할게요. S 더하기 W가 D와 같으면 브라우저가 맨 끝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코딩할 때 이렇게 잡아요.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헤이트가 도큐멘트 높이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이거는 애플이나 이제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폰은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줌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이폰은 웹브라우저 쓸 때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당겨져요. 이렇게 놓으면 탁 튕기고. 그러니까 아이폰은 웹브라우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해도 위로 조금 더 당겨져요. 안드로이드는 안 그래요. 왜냐면 이거 애플이 특허 갖고 있는 거라서 안드로이드는 브라우저 끝에 도착하면 여기 물결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동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찍 동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가 한 50픽셀 정도 여유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 50을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50으로 바뀌니까 매한가지죠. 자, 그래서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자, 스크롤바 Y좌표, 브라우저.스크롤탑이라고 호출하면은 스크롤바 Y좌표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객체.height라고 하면은 브라우저의 창높이를 가져옵니다. 도큐멘트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height라고 하면은 HTML 문서 높이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는 스크롤이 발생하는 동안 로그를 계속 찍었어요. 그러면은 스크롤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게 좌표값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계속. 자,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헤이트가 도큐멘트 헤이트보다 같거나 크다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컨테이너의 현재 HTML 태그를 뽑아와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안에 있는 현재 내용을 뽑아와요. 이거를 뽑아온 다음에 이 프리뷰가 프리뷰가 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같은 태그를 누적해서 다시 넣어줘요. 그럼 똑같은 태그가 한 번 더 생기겠죠. 자, 지금은 단지 이 정도로만 했는데 지금 이 div 태그 안에 박스 1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컨트롤러가 DB 연동을 해서
DB 연동 결과를 여기다가 JSTL로 반복 처리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페이지 구현을 1, 2, 3, 4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링크 클릭하면은 컨트롤러가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 스크롤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을 때 페이지가 이동되면 안 돼요. 페이지 이동하면 지금 보이는 게 다 날아가니까. 페이지 이동 없이 여기서 컨트롤러를 호출해야 돼요. 그럼 컨트롤러는 컨텐츠를 일로 줘요. 이때 제이슨으로 줘요. 그럼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제이슨으로 받은 거를 HTML로 재구성해서 화면에 출력해요. 이때 쓰이는 요 기술이 AJAX예요. 페이지 이동 없이 백엔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피니티 스크롤을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할 때마다 컨트롤러 서비스 마이바티스 조합이 뒷단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거 구현하는데 한 2, 3일 걸릴 거예요. 지금은 아직 AJAX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HTML 태그만 넣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리사이즈입니다. 리사이즈도 웹브라우저 창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리사이즈 브라우저 자체한테 걸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처리할 때 콜백 함수를 set responsive라고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함수 이름을 걸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창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실행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함수를 한번 또 호출했죠. 이거 그냥 함수 호출하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얘를 한번 호출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 set responsive에서는요. 위쪽에 있는 체크 리스폰시브로 호출합니다. 그럼 얘는 window.innerwidth 이거나 width랑 똑같아요. innerwidth나 width랑 똑같아요. width라고 구현하셔도 될 거예요. 브라우저 넓이를 가져와요. 일단은 리스폰시브라는 문자열에 XS, 엑스트라 스몰이라고 적어 놓고요. 웹브라우저 넓이에 대해서 구간을 판정해서 라지, 미디엄, 스몰, 엑스트라 스몰 이것 중에 하나의 구간을 만들게 한 거예요. 1200 이상이면 라지, 그렇지 않고 992 이상이면 미디엄, 그렇지 않고 768 이상이면 SM, 그 미만이면은 엑스트라 스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겁니다. 왜냐면 수치값으로 일일이 하면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했고요. 그 해상도 구간에 대한 문자열을 리턴 받아서 해상도 구간에 따라서 div 태그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다르게 준 거죠. 이 클래스는 위쪽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배경 색깔 다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div 태그를 컨테이너 안에다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해상도 구간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div가 계속 교체되는 거죠. 이렇게요. 반응형 웹이라는 거를 CSS만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솔직히 좀 힘들어요. 자바스크립트 힘을 좀 빌리긴 해야 돼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는 결과물은 반응형까지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리사이즈 이벤트를 직접 구사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퍼블리싱반이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 전에 보여드렸던 학생들 그 포트폴리오 퍼블리싱반 최종 완성 결과물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자바스크립트 써서 메뉴 구현도 끝내놨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데 슬라이드도 구현 다 해놨고, 여기 밑에도 지나가는 거 해놨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은 퍼블리셔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질 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반응형으로 바뀌게끔. 이것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했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좀 들어가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데,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요것만 기억하세요. 어디서 하고 왜는 필요 없고요. 어디서는 웹브라우저에서고, 왜는 사용자가 클릭했으니까지. 달러, 샵, 푸, 점, 온, 클릭. 그 다음에 함수가 들어가죠. 지금 요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은 요 이벤트라는 게 발동하는 시점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은 그냥 억지로 대충 결과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언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백엔드는 시점이랄 게 없죠. 왜냐면 시점이라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나한테 접속했을 때 동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백엔드는 URL에 따라서 호출의 함수가 결정되면은 그거 솔직히 그냥 처음부터 쭉 실행하면 끝나요. 근데 얘는 함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다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가 동작한다고요. 그래서 뭐뭐 할 때, 클릭했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게 백엔드와 프론트 개발의 가장 큰 차이예요. 시점에 대한 관점이 생겨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달러 무엇을 오늘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HTML 함수밖에 안 썼어요.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는 객체 제어할 대상 지정하면 되고, 이제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딩은 꼭 요거 네 가지로 기억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걸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자, 실습 4시까지 완성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봅시다. 시간 부족하려나? 4시 10분? 자, 브라우저 관련 이벤트들 종류에 대해서는 리사이즈하고 스크롤 외에는 뭐 딱히 그 별도로 활용하실 일이 거의 없어서 필요한 것만 넣고요. 입력량식 이벤트는 나중에 이제 인풋 태그, 그폼 태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따로 정리를 따로 단원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HTML하고 CSS 제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특정 대상을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부터 소개할게요. 자, 객체를 보면은 인덱스, 아니, 헬로라고 하는 객체, id 값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객체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 객체를 통해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부모 태그를 기준으로 몇 번째 요소인지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 태그 div를 기준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거든요. 리턴 값은 1이 되는 거죠. 이게 인덱스 함수고요. 2점 커런트 타겟. 아까 전 단원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btn이라고 하면은 지금 btn이라는 클래스를 가는 게 3개잖아요. 얘한테 지금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이 버튼 3개 중에 뭘 클릭해도 여기가 동작해요. 그럼 그때 사용자가 클릭한 거 하나를 콕 집어내서 식별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이 셋 중에 클릭한 거에 색깔을 바꿔라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뭘 클릭해도 다 여기가 동작하니까 그 중에 어떤 걸 클릭했는지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2점 커런트 타겟은 클릭된 주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jQuery의 특징 중에 하나가 CSS 선택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니까 클래스를 통해서 이벤트 걸면은 얘가 멀티로 동작을 해요. 이 셋 중에 뭘 클릭해도 여기가 동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커런트 타겟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자, 이제 HTML 속성 제어하는 거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HTML 태그라고 불리우는 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부르고요.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속성 제어 함수는 어트리뷰트의 4글자 따서 ATTR이에요. 자, 어떤 그 HTML 태그를 객체로 갖고 온 다음에 ATTR 함수 호출하고요. 속성 이름을 지정하면은 해당 속성에 적용되어 있는 값을 리턴합니다. 다음 페이지. 속성 이름을 지정하고 값을 세팅하면 이 속성에 대해서 값을 이걸로 바꿉니다. 만약에 얘가 이미지 태그고 src 속성에 a.png라고 주면 이미지 파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 속성을 처리할 때는 JSON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물론 ATTR 함수로 여러 줄 써도 되긴 하지만 그 한꺼번에 여러 개 적용할 때는 JSON으로 콜론, 값, 콤마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는 JSON 속성 이름 쓸 때 따옴표 잘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속성 이름에 공백이나 빼기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따옴표를 넣으셔야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변수 네이밍 규칙에 벗어나니까요. HTML 속성 중에요. 데이터 뭐뭐뭐로 가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비주얼적으로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대부분 HTML 속성은 비주얼적으로 뭐가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 기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앞에 빼기 기호까지만 있으면 뒤에 들어가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용도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변수값을 숨겨놓는 용도예요. 데이터의 헬로, 데이터의 월드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가는 애들 통칭 데이터셋이라고 불러요. 자, 다 아이디 값 푸네. 그렇다고 칩시다. 한 다음에
데이터의 헬로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갖다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변수 값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의 최종 동작 순서는 자바 코드가 제일 먼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JSTL이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HTML과 CSS가 동작을 하고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요. 동작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자바에서 DB 연동해서 갖고 온 값을 이렇게 해서 뭐 A 이렇게 하면 JSTL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DB에서 가져온 값을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갖다 쓸 수 있겠죠. 네, 값을 바꿀 때는 데이터 함수에다가 이름과 값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ATTR 봤었죠? ATTR로 속성을 주면은 값을 리턴하고 속성과 값을 주면은 세팅하고 여러 개 처리할 때는 일괄 처리, 제이슨으로 처리하고 함수 이름만 CSS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 대상에 적용되어 있는 CSS 속성값을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CSS 속성과 값 지정하고요. 그리고 멀티 속성은 제이슨으로 처리하고요. 근데 CSS를 이렇게 개별 속성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한꺼번에 줄 때. 자, 해즈 클래스. 이 클래스가 적용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적용돼 있으면 true, 적용 안 돼 있으면 false. add 클래스. 이 대상한테 적용된 클래스들을 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CSS 클래스를 적용해 줍니다. 이때는 반드시 CSS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의 클래스 적용할 때 공백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클래스 삭제할 때는 remove 클래스. 자, 그러면 if 달러 샵 푸에 대해서 해즈 클래스 A. 자, A라는 클래스가 적용돼 있다면 달러 샵 푸에 remove 클래스 A. 적용돼 있으면 빼고 else 달러 샤프에 add 클래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버튼 눌렀을 때 이걸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버튼 눌렀을 때마다 클래스가 있으면 빼고 한 번 또 누르면 없으니까 넣고 온오프 처리가 되겠죠. 이거 코딩하면 귀찮대. 그래서 토글 클래스 넣었다 뺐다를 자동으로 해줘요. 호출할 때마다. 그러니까 요 if문으로 만든 이 코드 통째를 이거 한 줄로 축약한 거예요. 토글 클래스. 자, 만약에 저 클래스가 아까 CSS 클래스가 A라는 클래스를 넣었는데 이 클래스가 디스플레이 히든, 디스플레이 논 이라고 세팅되어 있다면 이 클래스가 적용되면 사라질 거고 클래스가 제거되면 보이겠죠. 이거를 show hide toggle이라는 함수로 제공해줘요. 그럼 이 클래스 안 만들어도 돼. 보였다 숨겼다 하는 거는 그냥 이거 함수로 다 해줘요. 이때 파라미터로 시간값이 들어가요. 밀리세컨드입니다. 두 번째 펑션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 없어요. 이 처리가 끝난 다음에 호출될 콜백 함수인데 거의 안 써요. 뭐 어쨌건 보였다 숨겼다 얘는 보였다 숨겼다로 온오프.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페이드 인 영상 같은 거 보면 점점 사라졌다 점점 나왔다는 거 있죠. 그걸 페이드 효과라 그래요. 페이드 인은 요소를 표시한다. 점점점 등장한다. 페이드 아웃은 점점점 흐리게 사라진다. 페이드 토글은 온오프 자동. 슬라이드 다운 밑으로 펼쳐지면서 등장. 슬라이드 업은 위로 날려 올라가면서 사라짐. 슬라이드 토글은 보였다 숨겼다.
자, 일단 커런트 타겟부터 봅시다. id 값으로 버튼을 하나만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라는 클래스로 버튼을 클래스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자, 카운터라고 하는 제이슨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싱글이라는 값으로 0, 그 다음에 멀티라는 값으로 배열이에요. id 값으로 얘를 클릭하면 카운터.싱글을 1 증가시킨 다음에 2.current 타겟,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니까 지금 이 코드에서 이 싱글과 2.current 타겟은 같은 거죠. 그때 카운터.싱글 몇 번 클릭하였습니다라고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id 값 같은 걸로 이렇게 단일 객체를 가져올 때는 커런트 타겟하고 이 객체 자체하고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멀티라는 클래스를 한꺼번에 썼죠. 이 셋 중에 뭘 클릭해도 여기가 동작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버튼 2를 눌렀다. 그럼 얘가 커런트 타겟이에요. 자, 2.커런트 타겟 가져오고요. 커런트.인덱스. 그러면은 부모 중에서 자기가 몇 번째 거인지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면 버튼 2니까 2 가져오겠네요?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이 값을 counter.multi 0, 1, 2번째니까 얘한테 플러스 여기가 1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current.html에다가 버튼 몇 번째 거가 몇 번 눌러짐이라고 표시하고 끝냈습니다. 요 예제는 이제 커런트 타겟의 진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의 쓰임새예요. 그러면 단일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면 그냥 여기가 눌러졌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각각의 버튼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작하지만 실제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요거 하나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버튼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벤트 적용하면 되게 미련한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요. 자, 그 다음 이제 ATTR. 자, CSS 설명은 이제 생략할게요. 큼지막하게 이미지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미지를 조그맣게 리사이징해서 그 CSS로 넣고요. 얘네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어디였냐? 플루트를 써갖고 일렬 배치를 한 겁니다. CSS 플루트를 써서요. IMG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미지를 1번부터 6번까지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배포 자료에 이미지가 들어갔으려나? 이미지 같이 넣어드렸네요. 자, 요 밑에 있는 6개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걸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뭔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CSS로 다 잡아줬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는요,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이에요. 자, 썸네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이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2.current 타겟 이 6개 중에 하나를 클릭했다고 칩시다. 요거 하나 클릭했다고 칠게요. 그럼 클릭된 항목이 2.current 타겟이죠. 그 녀석의 ATTR src 속성값을 리턴 받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리턴 받은 거예요. 그쵸? 클릭한 항목의 src 속성값을 리턴 받은 거예요. img 변수가 img 밑에 4.jpg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받아온 값을
샵 타겟한테 얘죠? src 속성에 넣어줘요. 이 값을. 그럼 눈에 보이는 요 프리뷰라는 얘한테 클릭한 항목에 src 값을 넣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것저것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롤오버. 이미지를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A 태그 안에 넣어놨어요. 요 이미지들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CSS,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요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오버라는 속성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요 그림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바꿔줄 그림 경로를 같이 넣어놨어요. 데이터 속성은 비주얼적으로 아무 기능이 없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단순히 플루트 써고 가로 배치했습니다. 자, 구형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이미지가 전부 클래스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한테 아까 마우스 엔터랑 리브가 똑같다 그랬죠? 자, 하나의 대상의 이벤트를 멀티로 줄 때는 이렇게 제이슨으로 주실 수 있어요. 이벤트 이름과 함수. 이벤트 이름과 함수.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의 표현 문법이 자연스럽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마우스 올린 커런트 타겟을 가져와요. 그쵸? 그 다음에 스스로의 src 속성 값을 뽑아와요. 얘를 뽑아서 tmp라는 변수에 넣은 거예요. 이게 tmp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버 속성을 가져와요. 얘를 오버라는 변수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뽑아서 오버라는 변수에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오버를 src 속성에다 넣어요. 이 값을 src에다 넣어요. tmp를 오버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현재 화면에 보이던 이미지는 이걸로 바꾸고 원래 주소를 잠깐 백업해 놓은 거예요.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똑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넣어서 바뀐 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요. 같은 코드 복사한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은 코드가 두 번 들어갔죠. 똑같은 코드가 두 번 들어가면 좋은 코드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 개 이벤트에 대해서 같은 로직이 동작을 한다면 이벤트 이름을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별하셔서 콜백 함수 주시면 요 두 개 이벤트에 대해서 이 함수가 같이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때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CSS 다 짜고 나서 약간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이라고 얘기한 게 조금 이해되세요? 화면에 보이는 효과는 거의 이래요. 나중에 이제 백엔드랑 연동할 때는 그래도 자바스크립트의 입지가 좀 커지지만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효과들은 이런 식으로 효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오케이, 3번까지. 5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요번 예제부터는 이제 조금 자바스크립트 비중이 조금 늘어나요. 자, 이미지가 있는데요. 1초마다 이미지가 바뀌어요. 원래 한 3초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이제니까 좀 빨리빨리 하게 하려고. 자, 얘가 지금 링크예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올라가는 사이트도 바뀌어요. 아, 이거는 지금 IT 페이퍼는 옛날 제 홈페이지인데 닫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id 값이 배너라고 하는 div가 있고요. 여기에 링크 하나 넣어놨어요. 일단 href 주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id가 배너 링크고요. 타겟 언더바 블랭크는 클릭했을 때 세 탭 띄우는 거였습니다. 자, 이미지의 id 배너 img 가로코기 320 jQuery 받았고요. 이제 여기에서 롤링을 돌 거예요. 이미지들 계속 랜덤으로 바뀔 거예요. 자, 랜덤으로 바뀔 항목들을 배열로 짰어요. 배열로 준비한 다음에 이미지 경로와 클릭했을 때 이동할 사이트 주소 이렇게 배너로 쭉 담았고요.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배열의 특징은요, 마지막에 쉼표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있어도 봐줘요. 자바스크립트가 좀 이렇게 문법이 좀 유한 게 좀 있어요. 자, 랜덤 함수입니다. 전에 우리 자바에서도 자바는 나랑 같이 공부 안 했구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랜덤 함수 만드는 거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펑션에서 랜덤 값 만든 함수 준비해 놨고요. 랜덤 배너라는 함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이 함수를 한번 호출했어요. 그리고 타이머 걸어서 1초마다 한 번씩 이 함수를 다시 호출했어요. set 인터벌이 타이머 거는 기능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랜덤 함수를 호출해서 최소값 0부터 이 배너의 배열이니까 길이면은 4죠. 랭스 빼기 1까지, 그럼 3까지죠. 그러면 0에서 3 사이의 랜덤 값을 뽑아온 거예요. 즉, 이 배열의 인덱스 범위 안에서 랜덤 값을 뽑은 거예요. 자, 랜덤을 하나 뽑아요. 만약에 2가 나왔다고 칩시다. 랜덤 값이요. 그러면 배너의 2에 해당하는 항목 0, 1, 2니까 얘죠. 요거 하나를 아이템이라고 변수로 뽑아와요. 자, 배너 링크의 href에다가 item.url 요거 건 거죠. 배너 img의 src 속성에다가 item.img 요거 건 거죠.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얘가 재실행되고 그때마다 랜덤 값을 뽑을 테니까 계속 바뀌겠죠. 잠깐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텐데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랜덤 값에서 뽑았는데 랜덤 값 결과가 또 2가 나와. 그러면 그때는 약간 좀 이미지 하나가 오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랜덤 배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쉬운 예제예요. 박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요 div에 걸었습니다. 가로 가득 채우고 높이 300에 배경 색깔 노란색이에요. 자, id가 박스입니다. 버튼, 하이드, 쇼, 토글,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토글 등등등 있죠? 하이드를 클릭했을 때 박스한테 하이드 200 밀리세컨드예요. 0.2초. 쇼 200, 토글 200. 그 다음에 페이드 쪽은 박스한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토글. 그 다음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토글. 이거는 직접 봐야 돼요. 하이드, 쇼, 토글, 온오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토글,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토글. 뭔가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 쓰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효과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건. 자, 그냥 그 메뉴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 예제에 나올 거예요. 요소의 탐색과 생성 예제에 서브 메뉴라는 예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미지 뷰입니다. 자, CSS는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넘어갈게요. 근데
갤러리라는 이름의 링크에다가 이미지를 쭉 걸었고요. img 태그에는 약간 축소된 작은 이미지, 우리 썸네일 배웠죠? 썸네일을 걸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이 원본에 대한 썸네일. 실제로는 썸네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프링으로 다 생성해야 돼요. 네, 여기서 그냥 제가 포토샵으로 해놨고요. 일단은 썸네일 이미지를 img 태그에다 쭉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플렉스 걸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줄바꿈 건 다음에 한 줄에 넓이 25%, 한 줄에 4개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고 여기 위에 그레이 레이어라고 하는 빈 div를 하나 놨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포지션 픽시드 레프트 0, 탑 0이니까 브라우저 왼쪽 꼭 상단에 있겠죠. 거기서 넓이 100%, 높이 100%. 백그라운드 블랙이면은 화면 전체를 까맣게 이렇게 덮어요.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 0.6. 그럼 반투명해지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일단 숨겼어요. 그럼 화면이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버레이어라는 애를 하나 더 놨어요. 여기 이미지 태그는 일단 비어 있습니다. 자, 얘한테 제가 일단 위드스를 480 픽셀, 높이를 360 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황색으로 일단 줘볼게요. 디스플레이 좀 빼고. 포지션 픽시드에 레프트 50에 탑 50이면은 레프트 50에 50%니까 반이죠? 탑 50.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50% 영역이죠. 이게 교차되는 지점에 이 div 태그가 왼쪽 상단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왼쪽 상단이요. 그래서 저장 안 했구나. 이렇게 나와요. 왼쪽 상단이 맞춰져요. 얘를 화면 가운데 놓으려면 넓이의 반만큼 왼쪽으로 당겨요. 높이의 반만큼 위로 당겨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사이즈의 50%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기면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옮기는 거는 트랜스폼을 썼어요. 트랜슬레이트는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50%, 높이 50%. 그러면 가운데로 와요.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눈을 줘요. 그럼 숨죠? 사이즈랑 배경 색깔 뺄게요. 사이즈랑 배경 색깔을 뺀 이유는 일단 배경 색깔은 뭐 굳이 줄 필요 없고 여기 img 태그가 있죠. 요 이미지한테 우리가 src 속성을 주면은 그림 사이즈만큼 알아서 얘는 사이즈 잡을 거예요. 자, 이상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꾸며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안에 A를 클릭했을 때 아이템 안에 A를 클릭했을 때 자, 링크에 이벤트 걸 때는요. 링크에 이벤트 걸 때는 무조건 2점 프리벤트 디폴트 첫 줄에 거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 일단 요거 스크립트부터 봅시다. 자, 아까 백그라운드 전체 까만색으로 덮었던 거 있죠. 걔를 페이드 인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프론트 이미지 있는 거 걔도 페이드 인. 그 다음에 요 링크 중에 하나를 클릭하는 거라 그랬죠. 클릭한 항목에 href 속성을 뽑아와요. 요거잖아요. 얘를 프론트의 img 프론트의 요 img한테 src로 넣어줘요. 그러면 지금 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src 속성이 없는데 얘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href 속성 값을 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겠죠? 자,
제가 지금 링크에 첫 줄에 있던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뺐습니다. 링크는 원래 클릭하면 일로 이동하라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동작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한 직후에 href가 발동한다고요. 뭐 어떻게 되겠어? 화면이 넘어가죠, 이렇게. 저장을 안 해. 클릭하면 href가 동작하니까 화면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자체가 jpg로 바뀌잖아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거는요, 그 태그가 원래 해야 되는 동작을 못하게 막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href가 동작 못하게 막는 거지. 이걸 그러면 링크한테 클릭 이벤트 안 걸면 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링크에 클릭을 걸어야 마우스 커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링크에 건 거예요. 물론 커서 CSS로 커서 포인터라고 줘도 바뀌긴 하는데 보통은 링크에 걸어요. 그러면 페이지 이동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숨겨놨던 애들은 페이드인으로 보여주고 이미지 태그에 src 걸어주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스르륵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애를 클릭했을 때 까만색이 아까 id 값이 백그라운드였어요. 백그라운드를 클릭했을 때 클릭된 자신을 페이드 아웃 숨겨요. 그리고 프론트 그림 나와 있는 영역도 숨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라이트 박스라고 불러요. 그럴싸요?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일단 걷어낼게요. 자, HTML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목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딸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게시글 하나 단위로 묶었어요. 컬랩스 아이템이라고.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제목하고 내용이 있다요. 이거를 이렇게 놨습니다. 색상을요. 아, 이거 창 배치가 참. 자, 전체 여백 없애고요. 여백 다 없애졌죠? 그 다음에 컬랩스. 이 전체 박스 넓이 500의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컬랩스 타이틀. H2 태그거든요. 배경 색깔 주고 테두리. 컬랩스 타이틀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루. 왜냐면 지금 여기 옆에 클릭 안 되잖아요. 전체 클릭해야 되고 사이즈 주고 여백. 글자 색깔, 글자 크기, 밑줄 빼기. 그리고 내용 영역은 여백 주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좌우 테두리만 줬어요.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죠? 마지막 것만 밑에 뚜껑 닫았어요. 밑에 이렇게 뚜껑 닫았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돈. 이제 이 내용 영역은 다 화면에서 숨깁니다. 이래 놓고 이제 컬랩스 타이틀의 A 요거잖아요. 링크.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링크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href에 샵 컨텐트 3라고 돼 있죠. 클릭된 스스로의 href 속성을 가져왔어요. 그럼 요 값을 가져온 거잖아요. 자, 얘가 샵 컨텐트 3예요. 이거를 가지고 달러 함수한테 줘요.
그럼 여기에 샵 컨텐트 3라고 준 거죠. 결국은 얘네요. 자기가 얘를 클릭했을 때 이걸 제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제어하고 싶으면 제어 대상의 선택자를 이렇게 링크에 걸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프리벤트 디폴트 걸었기 때문에 얘는 클릭해봐야 이동 안 할 거야. 그거를 변수처럼 갖다가 내가 객체화하고 싶은 거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객체가 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 자체를 동적으로 생성한다고요. 자, 그렇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슬라이드 토글. 열었다 닫았다죠. 슬라이드 토글.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밑에 줄 빼고요. 슬라이드 토글을 걸면은 열었다 닫았다 토글. 자, 이 상태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자, 마지막 내용, not. not은 저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야. 나만 아니면 돼야. 자, HTML 태그에 btn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가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btn은 이 5개 전체를 다 가리키겠죠. 클릭했을 때 이 .current 타겟은 클릭된 자기 자신이죠. .btn은 전체라 그랬죠? 거기서 클릭된 자신만 빼고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5개 중에 클릭되지 않은 나머지를 뜻해요. 이 not에 들어가는 표현법이 되게 다채로워요. .btn 중에 hello라는 아이디를 갖는 jQuery 객체만 빼고 나머지. .btn 중에 btn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것 중에 nthchild는 몇 번째 건가이죠? 3번째 거를 뺀 나머지. .btn 중에 eqe. 이 eq라고 하는 거는 저는 쓰는 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eq는 nthchild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jQuery 전용이에요. jQuery에서만 유효한 표기법이지 CSS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먹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nthchild는 1부터 카운트하고요. eq는 0부터 카운트해요. 둘 중에 eq가 더 먼저 생겼어요. jQuery의 eq가 훨씬 더 옛날에 나왔고 nthchild는 나중에 나왔어요. 어떤 책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1부터 카운트가 얘는 디자이너용이고 얘는 0부터 카운트가 개발자용이래. 보고 어이가 없어서 되게 웃었거든요. 뭐 0부터 카운트하는 건 개발자야? 자, 근데 이렇게 jQuery 객체를 안 만들고요. 그냥 선택자 줘도 돼요. btn 중에 샵 헬로, 아이디가 헬로인 요소 제외. 그리고 CSS 선택자를 바로 줘도 돼요. 어쨌건 not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제외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전체 컨텐츠 중에 2번 요소만 제외한, 지금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게 되는 거죠. 걔를 슬라이더 무조건 숨겨라 해요. 그러면 자, 클릭하면 얘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제목 3을 클릭하면 제목 3에 딸려있는 애가 열리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타겟이 되는 거죠. 그거를 뺀 나머지면은 1 밑에 있는 내용과 2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걔를 슬라이더 위로 숨겨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 줄 더 넣어주면 이제 나머지가 닫히는 게 되는 거죠. 요거 한 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보통 이렇게 그 여러 개 중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이제 컬렉시블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코디언이라고 불러요. 아코디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HTML 작업하던 것 중에 꽤 많은 부분이 풀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진도 나가면 좀 더 많은 부분이 더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AOS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데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발동하는 거. 이런 걸로 효과를 좀 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작업하다 보니까 욕심 생기죠 다들. 무슨 마음인지 알아. 근데 너무 거기에 오래 빠져 있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자바스크립트 진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 목업 작업에 대해서 계속 HTML 작업에 대해서 계속 좀 붙잡고 계셔도 되는데 jQuery 진도가 끝나고 나면 즉 다다음 주쯤부터는 DB 연동 들어가셔야 돼요. 다다음 주 지나면 우리 종강까지 한 3주 남나요? 네, 그 3주 동안 이제 멘토링으로 이제 체제가 좀 전환이 될 거예요. 진도는 하루에 반 정도만 나가고 네, 그때 이제는 DB 연동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잡아야 되니까 자 오늘 요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줌 접속하신 분들 지금 바로 줌 접속 해제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오늘 저도 이 이후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리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 마무리 하시고 한 40분, 45분쯤에 각자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클로징은 따로 안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